다사다난했던 2022년. 어느덧 이민년도 저물어 간다. 나는 자연이 좋다. 그래서 산을 즐겨 찾는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온전히 나를 뒤돌아본다. 내겐 꼭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다. 2022년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2023년엔 또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생각에 잠겨본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마포는 정청래, 내 사랑 마포을 지역구, 모두가 힘차게 땀 흘리며 달려왔다. 그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며 목이 터져라 외쳐본다. 마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속이 뻥 뚫린다. 캠핑장도 석양에 물드는 시각. 날이 춥다. 얼른 불을 피워야지. 떨어진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들이 참 고맙다. 이런 거 막 갖다 놔야 돼.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시간. 다 태워야 돼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혹자는 나에게 서울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너무 도회적으로 생겼다나? 아니다. 난 충남 금산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다. 난 뼛속부터 촌놈이다. 잘 산다. 장작대기 이쯤이야. 올해 2022년 정청래가 불태우고 싶었던 거, 불공정.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한데 자기 아내만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불공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합격력 부풀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본인 부인은 수사할 기미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을 불태우겠습니다. 볼상식이 아니라 몰상식.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의 뭐 참사 정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외교 참사, 경제 참사, 그리고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까지 몰상식, 그리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몰상식을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상식, 정의 얘기하는데 정의가 아니라 불의. 그래서 불의를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다 불태우고 2023년에는 정의가 불타오르고 상식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공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공정과 상식이 똑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나는 삼겹살이 좋다. 이 얼마나 가성비 좋은 훌륭한 음식인가. 싱싱한 상추에 매콤한 쌈장을 듬뿍 찍은 삼겹살. 아이고.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맛있는데? 나는 고기를 즐겨 먹지 않는다. 그래도 삼겹살만큼은 나의 최애 음식이다. 2022년의 나 정청래, 이 불판 위의 삼겹살처럼 뜨거운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원래 제가 컷오프 됐을 때도 더컷 유세단 만들어서 저는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받은 사람들 뽑아달라고
일종의 응원단장 한 거죠. 지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평화철도 111 역장 복장하고 다녔고, 저보고 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민주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거창하게 사명감이나 뭐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해야 될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가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럴 때마다 제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네. 원래는 당대표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그런데 이재명의 꿈도 접었듯이 정청래의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정청래가 만들겠습니다. 당원 대표 최고위원 후보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돼야 강한 민주당이 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다음에 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당대표가 아니라도 최고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만간 당혁신, 당개혁 방안이 나올 겁니다. 대선 때 이미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당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최고위원도 선출직이고 가방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거든요. 선출직들은 그만둘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최고위원과 가방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례 관례를 국민의힘은 지켰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되지 않는 기억과 주의, 주장, 느낌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기소했잖아요. 예전의 정치적 관례라면 그 정도 사안은 대선 끝나면 다 고소고발을 취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 전례는 본인들이 또 깨면서 저에게는 최고위원 맡았으니까 가방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가방위원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스스로 막 저 뽑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최고위원을 한다고 가방위원장을 소홀히 하거나 뭐 시간이 겹쳐서 뭘 못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조정동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가방위원장을 맡으면 방송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저의 가방위원장 겸직을 못하게, 가방위원장을 못하게 많은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됐던 공영방송법 개혁,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손 떼라. 그리고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자.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항상 느끼고 그렇게 또 실행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킨 방송법은 국민들이 KBS 사장을 3명까지 추천하고 그것을 21명의 이사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치우침이 없는 그런 방송민주화법을 이번에 이제 통과시킨 거죠.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고 또 많은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희망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 꿈을 좀 이룬 거죠. 가방에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대선 때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스님들이 이제 좀 많이 불편했고, 사람들이 보통 국민들과 불교가 불편한 관계, 그리고 항상 충돌했었는데 왜 절에도 안 가는데 절에 돈 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좀 사연이 깊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이것이 국보다. 그런데 국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국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국가가 당연히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교계 스님들은 우리는 뭐 땅 파가지고 그런 문화재를 관리하냐. 우리나라 문화재의 절반은 다 불교 문화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절 있는 데만 절 땅이 아니라 절 주변에 있는 땅이 다 사찰 땅이에요. 예를 들면 해인사 같은 경우는 1000만 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를 절에서 안 받는 대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제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불교계와 국민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충돌하는 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석 225인 중 찬성 214인 직권 1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요즘은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마무리는 역시 얼큰한 라면이지. 세상엔 수많은 라면이 존재한다. 오늘은 나도 좀 특별한 라면을 먹어야겠다. 아, 불을 하나만 더 올릴까? 나의 열정만큼 라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뜨거운 불 위에 뜨거운 라면. 정청래 나온 정청래 라면이다. 어우. 오. 야야야, 의원님 귀여워. 우. 정청래 라면. 아우 매워. 한겨울 추위도 녹여주는 뜨끈한 국물. 어우 시원하다. 나는 누구에게 라면 국물처럼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묻고 또 묻는다. 저를 뽑아준 마포을 유권자들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MBC 본사를 상암동으로 이전시켜서 상암동이 또 핫플레이스가 됐고, 또 경의선 숲길공원 연트럴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초선 때 공약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룩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상암동이 뜨고 마포을의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상암동 어떤 주민이 찾아와서 상암동에 지하철을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민주당 그 지역의 시의원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9-1호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부천에 계신 원외 의원 등등이 그럼 부천까지 연결하자.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 광역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송대에서 부천 원흥을 지나서 대장동까지 가는 서부 광역철도. 전체 예산은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국가 예산 4,400여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이제 건설사에서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미리 4,400억을 배정을 했으니 우리도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걸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이제 건설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산역도 만들어지고 상암역도 만들어지고 DMC역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이동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옛날 성산 자동차학원 부지 67,000평 되는데 생태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원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공원이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는, 완성을 하는, 저도 그래서 프랜카드도 붙이고 주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현안이 제가 해결해야 될 현안,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이미 있습니다. 하루에 750톤을 태우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뭐 군사작전 하듯이 저도 몰랐고, 그리고 다른 시의원 구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투쟁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만간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취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정책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가 됐어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이런 독단적인 행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소각장 전면 백지화 이 목표 이 깃발 하나 들고 여러분들의 투쟁에 맨 앞자리에 정청래가 있겠습니다. 나의 아저씨법.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빚 같은 걸 대물림하면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빚을 안 갚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빚 대물림 방지법, 일명 나의 아저씨법. 이것도 정청래라면 할 수 있다기보다 정청래와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라면 말이 되나요? 합친다라면 오늘 이게 합친다라면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청래라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정청래에게 2022년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한 해였어요. 정권을 빼앗긴 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더 미안하고, 더군다나 12구 이태원 참사로 150여 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세월호에 대한 저 개인의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24일 단식도 했고, 이태원 참사 그 TV를 밤새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국정조사가 들어갔으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울한 한 해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우울에만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그래도 길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지만 결국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좋은 칭찬이 저 국회의원은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듣기 좋은 찬사이고 듣기 어려운 그런 찬사입니다.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 진심이 있는 국회의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2023년 개면연 새해에도 대한민국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